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김석재 눌러줍니다. 진범. 권영민 감독이 참 자신했던 부분이 야마토의 손끝에서 떠났던 미들 블로커 활용입니다. 네. 날카로운 서브 잘 받고 올라갑니다. 퀵오픈. 강한 서브 흔들립니다. 3점 잡지 못합니다. 가볍게 날아서 묵직하게 쏩니다. 회전을 줍니다. 임성진 터쳐. 완전히 힘을 실었어요. 다시 백어택! 보통이 1세트를 끝냅니다. 이시우의 서브 높게 그리고 백어택! 나갔어요. 아웃이군요. 공격 범실. 박수홍 선수 주먹을 쥐고 지금 뜨는 상황이었고. 네. 스파이크 서브 뒤쪽 엘리안 벤치 근처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짧게 3단 만들어 갑니다. 속여놓고 왼쪽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다시 이슈 왼쪽 강타 최민호. 참 블로킹 컨디션에 기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에서 이어진 이 하이볼 상황. 22대 16. 날카로운 서브. 엘리안 짧게 푸시. 세정. 심퍼. 오늘 자신감 넘칩니다. 서브가 막히면서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전광희. 게임 체인저는 한 방이네, 한 방. 예. 짧게 낮은 탄도. 이번엔 오른쪽으로 속구쳐 올라갑니다. 엘리안 강하게 쏩니다. 야마토의 머리 위쪽 이석고 임성진 스파이크 서브 맞았어요. 득점 인정. 리베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리시브는 서재다. 왼쪽 임성진 크게 터치가 됩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정태주 중앙 속공 신영석의 마무리. 레오 황승빈 들어갑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어려워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황승빈 어디로 중앙에서 연속 득점 24대 23. 스파이크 서브 바깥쪽 떨어집니다. 세팅 중앙 백어택. 천천히 가야죠. 자 잡아냈고요. 펼칩니다. 득점으로. 아, 이거 잡았어요. 연결을 내요. 허수봉 연타로 엘리안 스파이크 직선 묵직하게 중앙 백어택 잡아내면서 5세트로 갑니다. 오른쪽 허수봉 눌렀습니다. 반대각 허투봉이다. 바로 때리나요? 짊어지고 스파이크. 이 어려운 공격을 성공합니다. 엘리안의 스파이크 서브 여전히 0점을 잡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달랬습니다. 길게 2단 붙어요. 백어택 짧은 푸싱 김건희 거쳐 엘리안의 백어택 쳐냅니다. 레오의 서브 잘 받쳐서 올라갑니다. 빠르게 해결했어요. 임성진 왼쪽 허수봉 길게
머리 위쪽 중앙에서 날았어요. 이번에도 없겠죠. 잘 받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레오. 보란듯이 득점. 한국전력 매치 포인트. 짧은 볼 레오에게 향합니다. 블록아웃. 날카로운 서브. 좋았어요. 백사이로 갑니다. 매치 포인트. 높게 승부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띄우고 오른쪽. 자세가 무너져도 득점. 지금 완전히 뒤로 넘어졌어요. 네. 선수는 나왔습니다. 오우. 엘리안이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하지만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권영민 감독의 시선은 또 엘리안 쪽에게 가 있고요. 제발 큰 그렇죠.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5연승의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1세트 지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3세트, 5세트까지 잘 해줘서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예. 엘리안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상 입어갖고 좀 그게 마음이 좀 쓰입니다. 예.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저희도 파악이 잘 안 됐는데 감독 엘리안 선수 부상 부위가 어느 쪽인가요? 팔꿈치 같고요. 떨어지면서 잘못 뒤지면서 정확하게는 잘 못 들었는데 그래도 예. 좀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오늘 임성진 선수가 1, 2세트 좀 부진했는데 결국 반등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반에 좀 실수할 때도 서브 범실을 하거나 공격 범실을 할 때도 감독님이 계속 박수를 보내주시던데 어떤 의도였습니까? 일단 1, 2세트는 현대에서 너무 서브랑 브로킹 공격적인 부분이 너무 잘 돼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하나도 안 됐고요. 3세트 들어가면서 선수들한테 좀 한 세트만 이기자고 좀 재밌게 하고 한 세트만 이기다 보면은 결과가 올 거다. 우리 거를 좀 계속 리시브를 해서 사이드아웃 배구를 저희 장점을 해야 되는데 네. 1세트는 사이드아웃 배구가 안 돼서 좀 그런 리시브 부분이랑 서브 밑에도 되니까 강하게 때려서 하는 게 좀 잘 먹혀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 확실히 선수들과의 감독님과 이 믿음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선수들과의 신뢰 관계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동기부여랑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선수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고요. 그 방향성이랑 저희 동기부여 하는 게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1라운드 때는 원래 4승 2패가 목표였는데 예.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갖고 5승까지 해서 너무 잘해줘갖고요. 그래도 라운드별로 또 저희는 목표가 따로 있고 세부적인 목표도 따로 있고 해서 계속 지켜줘서 선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한국전력과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했던 현대캐피탈 직접 좀 부딪혀 보니까 감독님 어때요? 확실히 강합니다. 강하고 리시브가 안 돼도 공격 레오나 수봉이나 정신평 선수가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공격력은 확실하게 좋고 그리고 서브가 강하게 들어오면 브로킹 3브록 2브록 따라오면 또 키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좀 강했습니다. 강했고 또 수비도 박경민 리베로가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잘해줘갖고 좋습니다. 감독님 창단 이후 개막 5연승을 다름 아닌 천안에서 했습니다. 예, 한국전력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국전력 배구단 팬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개막전 5연승을 할 수 없었고 이 천안에 제가 좀 좋은 기억이 많은 체육관이거든요. 천안 유관사 체육관이. 그래도 수원체육관에서 더 창단 5연승이 아니라 창단 첫 감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이 승리하면서 개막 5연승을 달립니다. 오늘 5세트 맹폭했던 엘리안 선수가 24득점에 51%의 공격 성공률을 활약했고요. 임성진 선수는 19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현대캐피탈 레오 선수가 32득점에 68%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결국 마지막 5세트 승리를 내줬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이숙자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한 경기씩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남자부 경기 만나봤습니다. 괜히 무패 행진 중인 두 팀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5세트 24점까지 가는 듀스 승부 끝에 승패를 가렸는데요. 결국 개막 5연승을 가져간 주인공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접전 끝에 한국전력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경기는 확실히 이 연승을 달리던 팀의 맞대결답게 굉장히 치열하고 특히 챔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뭐 승패를 떠나서 아주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일단 한국전력이 오늘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1, 2세트는 좀 싱겁게 흘러갔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전력이 경기가 너무 안 풀렸고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거의 모든 면에서 잘 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특히나 이제 블로킹이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국전력이 블로킹 1위팀인데 사실 1세트, 2세트에는 블로킹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캐피탈이 블로킹에서 앞섰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3세트부터 블로킹이 살아났고요. 3세트 블로킹 이제 5개 그러면서 살아났고 그러면서 중앙이 살아나면서 3, 4세트에 경기를 뒤집었고요. 이제 5세트에는 영웅은 이제 임성진 선수였습니다. 현대캐피탈이 레오 선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펼쳤는데 이 와중에 임성진 선수가 이제 5세트에 7득점, 공격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사실 1, 2세트에 4득점밖에 하지 못해서 오늘 좀 많이 안 풀리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임성진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잘 해줬고요. 19득점에 공격 성공률도 55%로 높았습니다. 역시 임성진 선수가 살아야 한국전력은 성적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왜 한국전력이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5세트 엘리안 선수가 보여준 그 능력은 정말 대단했죠. 엘리안 선수가 사실 오늘도 경기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4세트에 경기를 끌고 가졌고요. 이제 5세트에도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점수를 내고 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좀 큰 부상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네, 특히나 지금 한국전력이 개막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데에는 또 엘리안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스페셜 V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짤방 순서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장면이 짤방을 구성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몸으로 버텼고 왼쪽 전광이 수직으로 꺾였어요. 바운드가 먼저 냈습니다. 지금은 플로어에 떨어졌다 판정을 했거든요. 와, 판독 결과 수비 성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손찬웅 선수 축하합니다. 네. 발 몇 사이즈죠? 네, 오늘 정말 매 순간이 명장면이었던 정말 명승부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매주 다채로운 팩트로 채워주는 이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또 매 주제가 참 참신한데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참신한가요? 네. 오늘은 우리 아시아 쿼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시즌부터 우리가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 우리 경기력도 좀 올리고 있는데 뭐 이번 시즌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라고 한다면 이제 남자부에서는 오늘 이제 한국전력의 5연승을 이끌었죠. 세터 야마토 선수고요. 또 여자부에서는 이 페퍼저축은행의 미들블로커 장희 선수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좀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 야마토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말 한국전력 이 연승 행진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마토 선수의 어떤 부분을 좀 취재하셨습니까? 사실 이 한국전력이 지난 시즌은 리베로를 썼고 이번 시즌은 세터를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공격수를 씁니다. 특히 사이드 공격수를 많이 쓰는데 이 한국전력은 이제 권영민 감독이 이번 시즌 세터를 선택을 했고요. 드래프트에서 가장 늦게 선택한 선수가 바로 이 야마토 선수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긴 했지만 이 정말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이제 사령관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고요. 정말로 모든 기량이 우수하지만 특히나 보면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전까지 이제 원블로킹을 빼주는 능력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블로킹이 0명일 때 한국전력 공격 성률이 64%고요. 1명일 때는 68%입니다. 전체 구단 중에서 전부 1위고요. 나머지 팀의 평균이 49%, 57%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 토스의 질도 좋지만 아주 영리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이 야마토 선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마토 선수의 좋은 활약을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가장 뿌듯한 건 이 야마토 선수를 선택한 권영민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영민 감독이 평가하는 이 야마토 선수 좀 어떤가요? 사실 이
이 권영민 감독도 걱정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사실 이 선택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니까 걱정을 했을 텐데 아주 크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 국내 선수와의 차이점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볼을 잘 갖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는 이제 공이 손에서 빨리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야마토는 반템포 정도 늦게 나가기 때문에 상대가 블로킹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네. 한국 전력 선수들도 이 토스에 적응을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컵 대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적응기를 지나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세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소통이잖아요. 네. 선수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워낙 성격이 좋고 또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걸 잘 지키면서도 감독이나 선수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훈련 중에 뭔가 안 맞으면 네. 끝나고 이제 나머지 훈련을 하면서 맞춰볼 정도로 굉장히 노력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1라운드만 보면 권영민 감독의 선택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한 걸 많이 알지만 이 아시아 쿼터 공격수가 우리나라 선수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터의 중요성을 아는 이 권영민 감독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 이 결정은 확실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또 이쯤에서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노력형이자 이 천재형 세터 출신 이숙자 해설위원의 의견인데요. 여자부에도 이 세터 아시아 쿼터 선수가 있긴 하지만 과연 권영민 감독의 이 선택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포츠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이 한국전력의 이 상승세를 보면 일단 성공인 것 같다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권영민 감독도 세터 출신이기 때문에 뭐 공을 잘 가지고 논다, 손에서 반타임 더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거든요. 네. 손에 완벽하게 들어갔다 나가니까 세터도 공격수를 잘 만나야 되지만 공격수도 세터를 잘 만나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공격까지 때릴 수 있었나 정도로 더 높은, 순도 높은 공격력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국전력이 딱 그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격수들의 그 숨은 재능까지 발견하게 해주는 또 야마토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쭉 한국전력과 함께하면서 또 팀에게 어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부에서는 야마토 선수가 있다 하면 여자부에서는 장희 선수가 또 있잖아요. 사실 어제 경기에서도 뭐 우리 이숙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현장 취재를 가서 네. 이제 보고 왔는데 장희 선수는 참 확실히 잘합니다. 워낙 장신의 미들 블로커인데 네. 이 선수가 지금 모든 지표에서 보면 상위권에 올라 있거든요. 뭐 세트당 0.9의 블로킹 1위입니다. 뉴페이스인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속공, 이동 공격, 그리고 서브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번 스페셜 V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양효진 선수와의 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양효진 선수와 비교하면은 사실 공격 점유율은 몇 퍼센트 낮은데 65득점, 양효진 선수가 67득점이거든요. 거의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잘 해주고 있고, 사실 이 정도로 키가 크면은 197cm니까 거의 2m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발이 느리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 장희 선수는 외발 이동 공격을 시도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미들 블로커를 보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려운데 이 장희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네. 뭐 페퍼저축은의 경기력도 올려주고 또 V리그 여자부의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1순위인 만큼 기록적인 면에서도 이미 좀 성공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야마토 선수는 이 세터 출신인 권영민 감독과 함께하고요. 장희 선수는 또 미들블로커 출신인 장소영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영 감독은 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아직 몇 경기 안 했지만 계속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네. 너무 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앙에서 높이가 나오고 플레이가 되는 선수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팀 전체 전력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공격을 할 때 느끼는 위압감이 있어서 팀의 전체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 역시 이 장희 선수도 야마토 선수처럼 이 자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제 샤이한 선수인 줄 네. 알았는데 잘 어울리고 또 적극적이고 또 알려주면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도 안 해본 것들을 시도를 하라고 알려주면 또 그걸 해보려고 또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적극성이 돋보인다고 했고요. 사실 지금 페퍼저축은행 이 구조상
이 장희 선수가 견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좀 블로킹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다음 경기, 뭐 늦어도 다다음 경기 정도면 이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블로킹이 좀 분산이 되면 이제 장희 선수가 조금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장소영 감독은 역대 V리그 톱3 안에 들 만한 기량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선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장소영 감독이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은 이 장희 선수인데요. 또 전날 이 직전 페퍼저축은행 경기를 직접 중계했던 이숙자 위원으로서 좀 장희 선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희 선수는 일단 기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신장이 매우 크잖아요. 근데 신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속공도 그냥 평범한 속공 타이밍이 아니고 굉장히 빨리 뜨면서 높이까지 살려주고 있고 그 중앙으로 인해서 사이드까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장소영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한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이 선수랑 이제 관계를 잘 해서 페퍼저축은행이 오래 있다면 이 중앙은 정말 완벽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매우 든든한 선수일 것 같습니다. 네, 장소영 감독의 바람처럼 오래오래 또 장희 선수와 함께하는 또 페퍼저축은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알찬 팩트아워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GS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이 시즌 첫 맞대결을 갖습니다. 두 팀 모두 에이스를 도와줄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천신통의 왼손 서브. 권민지. 지금 권민지 쪽이 좀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바 쪽 연타 페인트. 좋습니다. 받쳤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가운데와 왼쪽. 가운데와 왼쪽. 손이 미리 들어왔습니다. 빅토리아 브로킹. 네, 빅토리아 선수가 움직임 좋아요. 빅토리아 선수가 10득점하고 있는 1세트입니다. 21대 20입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한 접전인데요. 살리는 GS칼텍스. 마무리는 실바. 공간 비워주면 안 돼요. 이 실바 선수 오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톡톡히 맞은 GS칼텍스입니다. 박민경 타점 살리는데 막히는 빅토리아입니다. 20점 이후에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브로킹 득점에서는 2대 4입니다만 중요할 때 브로킹을 잡고 있는 GS칼텍스예요. 박민경의 서브. 마침표는 실바 선수가 찍어줍니다. 실바 선수가 서브 리시브하고 김민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무력이 많은 김민지 선수가 들어왔고요. 스텝이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살리는 실바입니다. 26대 26. 리스브 잘 줬어요. 올려주는 볼입니다. 육서영. 육서영의 공격. 스테파니 와일러, 권민지 때리나요. 마지막에 살리나요. 살리지를 못하고 이주아 선수 득점. 27대 26. 리스브 견뎠죠? 실바가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볼을 잘 찾아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터치듀스. 라이트 백 어택. 빅토리아 선수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토스가 나갔고 완전히 열렸습니다. 실바 선수도 6득점하고 있습니다. 자, 실바 준비를 끝냈습니다. 실바의 공격 타점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받아 올리고 와일러 왼쪽 빅토리아 세트를 끝냅니다. 그 가운데 GS칼텍스도 이 전위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빅토리아 반대편이 있으면 좋은데 가운데를 봅니다. 푸시로 찍어 눌렀습니다. 오스빈 선수가 살렸고요. 실바가 처리 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볼이 이렇게 짧은데도 그걸 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실바의 서브. 견디로 황민경. 약간 부담스럽죠? 스테파니 와일러가 건졌고 직접 때립니다. 스테파니 와일러. 높은 타점이 나갔습니다. 이윤신 선수의 장점이죠. 자, 한 번 더. 지금 와일러가 잘 때리고 있으니까요. 이윤신이 믿고 줍니다.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이주아 선수 너무 일찍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라이트 백 어택. 직선
23대 17. 쥐저 실바. 서브 강력했어요. 이윤신. 탑에서 살립니다. 오히려 이윤신과 스테파니 와일러의 호흡이 괜찮네요. 이런 부상이 참 아쉽습니다. 조희정 선수의 서브입니다. 라이트백 어택. 터치아웃 되면서 GS 칼텍스. 화면들을 끊고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 오늘 서울 장충홈에서 뭔가 분위기를 또다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브라카웃 됐습니다. 실바의 득점입니다. 좋은 각도로 때려내는 실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이 미국으로 좀 쓰지 않느냐 했더니 오케이 알겠다라고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쫓아갑니다.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가운데 찬스볼 왼쪽. 마지막에 GS 칼텍스 집중력. 추격 가시권입니다. 공격 성공률이 50%인데요. 이소영 선수가 어렵게 살렸습니다. 안쪽에 마지막에 꽂힙니다. 자, 빅토리아가 짧은 서브를 구사했는데요. 반격기회. 빨갛게 브라카우스를 만듭니다. 브라카우스를 시키고 있는 빅토리아 단차. 와일러를 괴롭혔고요. 실바가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그대로 넘어갑니까? 마지막에 천신통 가위바위보를 이깁니다. 경기는 파이널로 5세트로 갑니다. 마음가짐 다르잖아요. 자, 유소연 선수가 들어왔네요. 중요한 순간에 이번에는 첫 출장입니다.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황민경의 서브. 자, 4번 자리 쪽 건드리고 실바 준비. 실바가 때립니다. 자, 브로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바 전위 공격 밀립니다. 펌실입니다. 선수들에게 통할 수가 있을까요? IBK금은행 승리까지는 남은 점수는 2점입니다. 짧게 수비를 흔듭니다. 실바의 공격 연속 펌실입니다. 흔들리는 실바. 실바의 서브 혼신을 다했습니다. 백어택 경기 끝났습니다. 실바의 그 좋은 서브를 김채연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써보나요? 마지막 써야죠. 이영택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자, 마지막에 맞고 나갔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경기가 길어집니다. 노터치 판독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왼쪽 경기 끝났습니다. IBK 기업은행 힘든 승점 2점. 힘든 경기였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합니다. GS칼텍스가 블로킹에서 크게 앞섰지만 IBK 기업은행보다 15개 많은 범실로 무너졌는데요. 실바 선수는 양팀 합쳐 가장 많은 38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승리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풀세트 끝에 승리하면서 승점 2점을 챙겼습니다. 사실 전날 승패 측에서 IBK 기업은행이 우세할 거라는 스팸들의 예측이 정말 대다수였는데요. 이 압도적일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어렵게 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무려 83%의 예상 확률을 받았던 기업은행인데 저희가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공격수들의 활약이 있다면, 그러니까 빅토리아 선수는 실바 선수와 대등하게 좋은 경기력을 오늘도 보여줬다면 초반에 이 왼쪽 공격수들이 좀 고전하면서 오늘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간 기업은행입니다. 오늘 황민경 선수가 1, 2세트에 단 2득점, 공격 성공률이 15%에 그쳤고 육세영 선수도 2세트까지 단 1득점, 성공률이 8%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빅토리아 선수의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천신통 세터가 좀 중앙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으나
좀 경기를 가져가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하지만 3세트 이후에 이제 왼쪽 공격수들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 황민경 선수가 3세트 이후에 6득점, 성공률도 40%, 육세영 선수도 9득점, 공격 성공률 60%. 뭐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해서 2점을 챙기긴 했지만 조금 더 빨리 뚫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IBK 기업은행이 이제 수요일, 토요일 좀 지옥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를 끝까지 잘 버텨주려면 이 빅토리아 선수가 홀로 외롭지 않게 오늘 후반부에 터졌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같이 해준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오늘 승리의 이 기운을 더 길게 이어가려면 이 다른 국내 공격수들의 좀 도움이 더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IBK 기업은행의 국내 선수들의 또 활약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직전 시즌 첫 승의 이 기쁨을 오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시즌 첫 연승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좀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시즌 초반에 실바 선수도 좀 공격 성공률이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실바 선수만 보였던 GS칼텍스인데 그러니까 와일러 선수가 리시브 때문에 시즌 초반 고전을 하면서 코보컵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일러 선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자 이제 GS칼텍스도 경기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 실바 선수의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뭐 막힐 때 본인에게 공을 좀 더 달라는 사인까지 하면서 시즌 최다 득점이죠. 38득점에 성공률도 48%,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이제 왼쪽에서 와일러 선수 또한 블로킹 6개 포함해서 시즌 최다예요. 27득점, 성공률도 46%까지. 지난 경기에도 리시브에 이제 공간을 조금 줄여주면서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교체로 들어온 이윤신 세터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막 3경기와 오늘 포함 최근 2경기를 비교해보면 이 두 선수들의 평균 득점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컵대회 때 GS칼텍스에게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 이제 쌍포가 드디어 나타났다였는데 이런 쌍포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GS칼텍스를 이제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코보컵 기간 내내 이영택 감독을 활짝 웃게 했던 이 쌍포의 활약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또 와일러 선수가 이 코보컵 대회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4위 IBK 기업은행 승리하면서 3위를 2점 차로 추격하고요. 6위 GS칼텍스 오늘 졌지만 승점 1점 추가하면서 5위와 승차를 지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입니다. 올 시즌 단 1승에 그치고 있는 5위 삼성화재와 6위 OK저축은행이 만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정다우 기자가 정말 피하고 싶어하는 게 만장일치인데요. 나올 때마다 또 만장일치가 나옵니다. 스팸 전원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왜 하필 또 이렇게 100%가 나와서 마지막에 눌러야겠어요? 네. 사실 뭐 100%라고 했지만 네. 승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계속 3연패를 하고 있지만 뭔가 될 듯 안 될 듯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헐만 뚫리면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하는데 그 한 끗 차이로 뚫리지 않아서 지금 3연패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그래도 각자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즐리, 로즈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37득점을 획작을 했고요. 여기 김정호 선수도 굉장히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뭐 김준우, 김우진 아주 다양한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하나만 딱 뚫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OK저축은행은 좀 전체적으로 공격수들의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외국인 선수 루코니, 또 아시아컵 장빙론까지 사실 이 두 선수가 이 팀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내 선수들이 팀을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존재감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K저축은행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뭐 외국인 선수 아시아쿼터의 무게감, 전체적인 선수들의 활약, 또 이 차이가 커서 이제 삼성화재의 승리 예상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사실 오늘도 이 한국전력 승리를 유일하게 예측하신 분이 석재욱 해설위원인데 그 결과대로 갔잖아요. OK저축은행도 충분히 이 예상을 벗어나는
이 승리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석진욱 해설위원이 모니터링을 상당히 열심히 하거든요. 또 이 방송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하고요. 이 경기 스팸 전원 삼성화재 승리를 예상하긴 했지만 정다호 기자 이야기처럼 또 어떤 팀이 이길지는 마지막까지 모르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순위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팀이 만납니다. 개막 5연승에 도전하는 선두 흥국생명과 4연패를 끊어내고 시즌 첫 승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고요. 한국도로공사의 예상 승리 확률 16.7%였습니다. 이 승패 예측을 할 때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또 설명해주는 이숙재 해설위원. 흥국생명의 이 승리를 예상한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최근 분위기를 보면 또 그렇게 예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팀 순위도 그렇고 모든 지표를 봐도 그렇고 일단 가장 좋은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흥국생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우리 스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김다은 선수가 선발 출전한 이후 이제 왼쪽에 성공률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흥국생명은 공격 성공률, 블로킹 대부분 공격 지표에서 우위가 있고 그렇다고 이 선수들이 또 플레이를 할 때 한쪽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아니고 왼쪽, 오른쪽, 중앙을 다양하게 활용해가면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블로킹도 최근 굉장히 높게 좋은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범실도 가장 적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 흥국생명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 좋게 12점, 4연승, 승점까지 잘 챙겨가면서 끌고 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분위기가 떨어져 있는 도로공사가 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최근 흥국생명을 보다 보면 질 것 같지 않은 무패 행진의 이유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한국도로공사가 이 경기에서 반전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또 치고 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신승준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